축산, 검협전. 42화 백미의 서신. 객잔에 등불이 휘날리니 불세출의 선연인 백미가 쪽지를 남기고 한겨울에 총령을 헤매니 효녀가 애간장을 태우며 아비를 돌보네. 호기심 많은 이영경이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객잔 입구에서 가까운 방이라 누가 떠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였다. 마침 점원이 돼지고기찜을 가져왔다. 영경아, 어서 앉아라. 식기 전에 먹자꾸나. 아버지, 저 사람 아까 그 화상 아니에요? 일영도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까 길에서 본 얼굴이 붉고 눈썹이 새하얀 화상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점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데 원래 이빠른 작자라 묻기도 전에 술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날이 추워 음식이 금방 식으니 어서 드시지요. 실은 저희 객잔이 외상만 아니면 손님을 가리지 않는데 참배객이 한창 몰리는 10월인 데다 오늘은 특히 손님이 많았답니다. 방이 딱 하나 남았는데 마침 손님이 오셔서 내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온 웬 화상이 이 방을 내놓으라고 전알리네요. 근처 사찰에 묵으면 방값도 아끼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방을 내놓으라는 것인지 참. 어쨌거나 이미 묵고 있는 손님을 쫓아낼 수 없으니 저희 주인이 창고 격방이라도 내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싫다지 뭡니까? 그리고 계속 막무가내로 손님이 계신 이 방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방이냐고 물었더니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는 기막힌 명당이라면서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답니다. 이곳은 사찰이 많아서 해마다 찾아오는 참배객이 수천수만입니다. 저희가 부처님 덕에 먹고 사는 처지에 어찌 부처님 제자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만약 다른 지역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난리를 피우면 당장 관부에 끌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날 겁니다. 점원이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일영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어휴, 정말 도리를 모르는 화상이네요. 이영경이 무심코 한마디 내뱉자마자 화상의 호통 소리가 들렸다. 내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가 어째? 내가 도리를 몰라? 좋아, 도리대로 해주마. 당장 방을 내어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일영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밥상을 제쳐두고 뛰어나가 화상에게 공손히 예를 표했다. 이곳은 방이 다 찼다고 하니 일단 저희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제가 주인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사께서 이 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가 창고 격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야 좀 말귀를 알아듣는구먼. 한데 말이야, 내 놈이 방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양보하는 척하면서 나한테 방값을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그런 수작에 당할 수는 없지. 됐어. 필요 없어. 일영이 나서서 방을 양보하겠다는데도 화상이 계속 억지를 부리자 구경꾼들이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저 화상 어거지가 좀 심하네. 출가한 사람이 저리 되먹지 못해서야 원. 방을 양보하겠다는 사람이야말로 보살이구먼. 아무리 보살이어도 결국 화내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데? 하지만 일영의 태도는 더욱 공손했고 그렇게 한참 설득한 끝에 화상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헛터. 내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지? 출가한 화상이 그만한 은자가 어디 있겠나? 자네가 묵는 방에서 먹고 자려면 하룻밤에 은자 4대 천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방을 양보하면 그 많은 은자를 나더러 내라는 거잖아. 내가 그 방을 원하기는 하지만 흥정을 좀 해야겠네. 서로 방을 바꾸되 자네가 큰 방 값을 내고 나는 창고 격방 값을 내기로 하지. 방금 주인이 격방에서 식사 없이 잠만 자는데 은자 8푼이라고 했네. 자, 양쪽 모두 상황을 확실히 알았으니 아주 공정한 거래가 아닌가? 자네 도동이 하면 이렇게 하고 싫으면 관두고 더 이상 상관하지 말게.
난 계속 주인한테 방을 내놓으라고 할 테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정처 없이 떠돌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깟 방값이 대수겠습니까? 제가 선사님을 이 방에 모시고 싶은 것이니 작은 성의로나마 제가 방값을 내고 싶은데 선사님 뜻은 어떠신지요? 하하하. 그거 좋구나. 다들 들었소? 저자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 내가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내가 이미 말했지 않소? 내가 저 방을 원하면 아무도 못 막는다고. 괜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하하하. 지켜보던 사람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한 사람은 희롱을 당하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공짜로 먹고 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주인이 할 말이 있다는 듯 연신 눈짓을 보냈으나 일영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빨리 짐을 옮기라고 재촉했다. 양측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니 더는 참견하지 않고 일영에게 큰방 방값을 내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일영 부녀가 창고 격방으로 옮겨간 후 화상이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큰 방으로 들어가더니 술과 음식을 계속 주문했다. 일영 부녀가 옮긴 방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나 다름없기에 아주 지저분한 데다 빛도 들지 않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았다. 사실 주인은 화상을 적당히 구슬려 넘길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일영이 나서서 방을 양보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쨌거나 큰방 방값을 치른 손님을 지저분한 방에 들이는 것이 미안해 연신 사과했다. 일영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나 주인이 따라 들어오며 계속 사과하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 하잖소? 어디서 자나 다 똑같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이때 화상은 비싼 요리를 잔뜩 시켜 먹는 중이었다. 본인이 계산하지 않기로 했으니 음식값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새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점원은 속으로 화상을 욕하며 일영을 걱정했다. 화상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일영이 곤란해질 것 같아 몰래 격방에 찾아가 귀뜸해 주었다. 왜 저런 염치 없는 화상한테 헛돈을 쓰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지만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베풀어야지요. 이러다가 바보 되기 십상입니다. 일영은 점원의 안목이 좁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적당히 둘러댔다. 참배하기에 앞서 불문의 제자를 만나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베풀겠다고 맹세했다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드시든 상관없네. 그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모셔주게. 그분이 떠나면서 잘 대접받았다고 하시면 술값을 두둑이 챙겨줄 터이니. 점원은 그닥 내키지 않았지만 일용의 뜻이 이러하니 마지못해 시중을 들러갔다. 이영경은 아버지가 이러는 데에는 필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여느 소녀와 다르기에 은자 몇 푼을 아까워할 이영경이 아니었다. 다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까닭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일영은 화상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 못했기에 다시 음식을 주문해 부족한 배를 채웠다. 다 먹고 나니 이미 초경이 지났다. 객잔 사람들은 장사를 마무리하며 문단속을 했고 손님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일영이 하염없이 탁자의 등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영경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려는데 일영이 벌떡 일어섰다. 함부로 밖에 나오지 말거라. 졸리면 먼저 자고. 그 화상을 만나려고요? 일영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내일 일찌감치 산에 올라 향을 피우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 모두 일찍 잠들었는지 온 객잔이 조용하고 사방이 캄캄했다. 일영이 큰 방까지 조용히 걸음을 옮겨 창틈으로 들여다보았다. 환한 등불 밑에 얼핏 쪽지가 보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화상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방문이 잠겨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들어가 쪽지를 펴보니 응벽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먹물이 다 마르지 않았으니 방금 떠난 것이 분명했다. 쪽지를 내려놓고 황급히 지붕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과 달뿐 인적 없는 거리는 적막하게 그지없었다. 이따금 골목 너머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전부였다. 번개처럼 나타났다 구름처럼 사라진다는 말처럼 정말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일영은 눈앞에서 귀한 인연을 놓쳐 너무나 허탈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묻지 못했으니 달리 찾을 방도가 없었다. 혹시 은벽애가 선사의 거처일까? 굳이 쪽지를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직접 찾아오라는 뜻일까? 불현듯 두고 온 쪽지가 생각나 급히 큰 방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물건은 그대로이고 쪽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온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바람이 잠잠하니 창밖으로 날아갔을 리는 없었다. 어쩌면 화상이 떠나지 않고 가까이에서 자신의 진심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영은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화상이 일부러 자신이 묵는 객장까지 찾아와 본인의 거처로 찾아오도록 단서를 남긴 것이 틀림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